대표님이 건물이 좀 많으시잖아요. 8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비결이라면 비결일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에 사는 것보다 얼마에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어디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제 노하우긴 한데 네, 그런 거 하나씩 또 던져주셔야 또. 제가 또 다른 지역을 봤었을 때 뭐가 있냐면 가 이제 선으로 봐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뛰어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미라고 합니다. 강남권에 있는 중소형 빌딩 운영 및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배상균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 모신 이유는 대표님이 건물이 좀 많으시잖아요. 8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짧게 한번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04년도에 중소형 빌딩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을 출근했었어요. 그러면서 판단했던 게 나도 저분들처럼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됐고, 한 13년 동안 그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모아뒀던 자금하고 분산 투자했던 아파트들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2017년도에 강남 논현동에 있는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지금 신축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사업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럼 처음부터 대표가 아니라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 2004년도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고 강남에서 한번 부동산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했고, 그게 저희가 창립 멤버로 제가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입사했을 때 그 회사가 한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근데 100 몇 명까지 간 회사네요? 네네. 그때 지사도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사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본사까지 합병해서 제가 대표까지 하고 이제 독립을 하신 거네요. 그때 당시 아파트까지 팔고 이러면 사모님이 되게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또 집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처분했는데 계약을 했을 때는 9억에 팔았는데 잔금 때문에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는 또 살 수 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용기를 내보고 나 좀 믿어달라. 그리고 반드시 이거보다 더 나은 아파트를 사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처분하고 제가 현재 사업을 매입을 했었죠. 대표님은 특징이 역세권에서 인근으로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역세권이 제일 호황이다라고는 하지만 이유는 딱히 있으세요? 얼마에 사느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항상 판단하는 거는 얼마에 사는 것보다 얼마에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세권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신축해서 재매각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건물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해서 매입했던 스토리는 들었고요. 향후 부동산 건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에 대해서의 자율성보다도 정부가 많은 개입을 통해서 개척이라기보다도 뭐 방지를 하려고 하고 억제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참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 경제 이론으로 봤었을 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사전에 체킹해라. 억제 정책이 있다는 거는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에 대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무언가 재화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틀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바로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 땅을 사야 되고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또 분양을 해야 되고 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우에는 최하 3년, 길면 5년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공급을 억제를 시켜놨으면 5년 뒤에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020년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공급 정책을 억제를 많이 했어요. 말로는 장려를 했지만 사실상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은 억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고, 고금리로 인해서 완화 정책을 하지만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급이 이제 실천되기는 아마 한 3, 4년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가 집가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금리가 만약에 예전보다는 못하더라도 한 3점대 중반 정도만 내려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층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오를 거라. 그럼 지금 대표님 생각은 사도 될 시기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죠.
주택이라고 하면 완화시키고 있고 또 금리는 꼭지를 찍고 약간 주춤하고 내리고 있는 있는 상태고 추세니까.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리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거기에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네 그런 법인에서 내지는 개인적으로도 네. 뭔가 더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확보되는 순간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될 적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매우 적기고 저희가 대환을 최근에 했었는데 네, 신한은행에서 3.75%로 맞아요. 지금 되게 신한이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도 잘하고. 상승은 조금만이라도 더 떨어지면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진짜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어디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자금이 생기면 바로 투입해서 매수하겠다 한 곳에 뭐 인근이라도 좋은데 그런 거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제 노하우긴 한데. 네, 그런 거 하나씩 또 던져주셔야 또. 네. 이사님이랑 정치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데 일단 저는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아파트는 제가 더 잘하죠. 네, 매입을 하려고 하도 맞습니다.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 부탁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류현진 선수가 뭐 투수라고 해서 야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제가 중소형 빌딩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을 알고 있으니까 알죠. 첫 번째는 이제 여의도를 위해서 신길동 쪽을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좋지만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게요. 저 예전에 신길동에 살았었거든요. 여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쪽을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영등포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너 영등포에 살고 싶니라고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는데 신길동에 살아요 괜찮은데 영등포는 좀 영등포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죠. 거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영등포에 있어요. 네, 부지들은 많이 있지만 안 되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다른 지역을 봤었을 때 뭐가 있냐면 충정로가 이제 5호선으로 봐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뛰어나더라고요. 또 대학교도 많고 뭐 쉽게 홍대도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그다음 추계예대, 이화여대, 연대 뭐 쫙 있죠. 서강대 다 있죠. 서강대까지 전부 다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뭐 전철 타면 10분에서 근데 거기에 20분 그렇게 안에 개발할 만한 땅이 있나요? 땅을 봤더니 한 10년 정도 장기 리즈팽으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로 다 묶어놨어요. 이게 아파트를 지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주는 거는 뭐냐면 아파트를 좀 뭐 갭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이 주택을 매입해서 양의 좋을 것 같다.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문적인 방향이 이제 빌딩을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도 토지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원가라고 하죠. 원가 대비 임대 수익이 굉장히 현재 낮아요. 저희가 보더라도 상업지역만 왜냐면 상업지역이 그래도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대비 과거에 비해 집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서 상업지역을 잘 검토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강남 지역이요? 네네. 강남 지역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예를 드세요? 그러니까 뭐 논현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노선 상업 지역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삼성역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근처에 이면이면 거기는 한전 있고 한전 말고 이쪽 글라스타워 뒤쪽을 생각하시는 그쪽 건가? 뒤에도 매우 좋고요. 아니면 선릉정적까지 나오는 곳도 되게 좋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그 삼성동의 파급 효과가 있죠. 거기까지 나올 거라고 잠실까지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워낙 관심이 많은 터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한 달에 반 이상을 해외 나가세요. 맨날 해외 어디 갔다 세미나 갔다 뭐 골프 치러 갔다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여행 다니시고 하는데 비결이라면 비결일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래도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 세팅을 제대로 해놓으신 건지 저희가 당사에서 운영 중인 건물들이 한 11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고 있어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3개 회사마다의 대표님과 부사장급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대표님 한 번 그러면 실무 안 해요? 실무도 하죠. 실무하죠. 실무를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 이런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회사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윗사람 없는 게 일이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저 때로는 우리 그 대표님이 없으면 회사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더 좋다고 매출도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나가시라고 하셔가지고 동료를 하는군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카톡으로. 업무들은 이제 다 문서화돼 있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날 이제 다 결제해주고 해주고. 또 판단해서 결정 내려주면 제가 없어도 그렇게 크게 뭐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고 직원들은 더 좋아합니다. 성공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은 뭐 넉넉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중산층의 어머니 네. 슬하에 뭐 이렇게 해서 잘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독하게 일군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저는 다른 생각들 갖고 있어서 일단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저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성공은 네. 작든 크든 그 크기가 없어요. 그냥 성공은 자기가 목표한 거를 이뤘냐 안 이뤘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지금 목표한 걸 아직 안 이루신 거예요? 저는 3개의 목표가 있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회사에 4억을 갖고 싶다는 거고 그게 이제 1차고 네, 이뤘잖아요. 두 번째가 15층짜리의 4억으로 갖고 싶다. 갖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트윈타워라고 해서 네. 강남이든 서초든 한 1000평 정도 대지에 왼쪽은 시니어타운처럼 오른쪽은 이제 젊은 층들 그래서 그 노블레스들이 사용하는 주택을 한번 개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강남에 제 나이가 지금 50이 됐는데 한국 나이로 맞아요. 그 목표를 60까지를 해보려고 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전 포기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거잖아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막 아둥바둥 달려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1차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만족하고 살아요. 하지만 또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달리는 것 뿐이지 그게 꼭 목숨 걸고 달려야 되고 또 그거를 꼭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은 저는 없어요. 그래야 또 행복하니까. 60 전에 꼭 하실 수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거 물어봤는데 대표님 그래도 뭐 삶에 아니면 생활에 요만한 뭐 소확행 있으실까요? 처음에 직장 그 회사 다닐 때 급여가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뭘 하나 사더라도 집사람은 뭐 3개월, 6개월 할부를 했었는데 그때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본부장 승진하고 좀 생활 형편이 나아지니까 집사람이 그때부터는 일시불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 여자한테 내가 참 많은 만족감을 내가 스스로 주었구나, 만족감 주고 있구나. 그게 내가 또 즐거운 거예요. 일한 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내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식당을 가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가거나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가면 야 제일 위에 거 먹어라. 제일 비싼 게 이거 먼저 먹어라. 이렇게 또 제안하는 만큼 그런 게 불편함이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외로는 뭐 힘들어요. 그만큼 아이 가지고 한 나머지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비슷한 예인데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워낙 힘들었던 터라 친구가 그때 당시 피자헛이었어요. 네네. 몇 명이서 피자를 먹으러 가는데 그때는 다 N분 할 때라 고등학교 때니까 네네네. 저는 그 N분 할 한 7천 얼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피자헛을 먹으러 가지 못해 그냥 나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돼 이러고 집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도 대표님이랑 똑같아요. 밥을 먹든 뭘 사러 들어가든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든 저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저 카드 한도도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카드를 줄 때도 언제 니네가 비싼 거 먹겠니? 그냥 비싼 거 먹어라 하고 저는 주는 편인데 저도 그걸로 되게 행복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일시불만 했었고 할부 안 해요. 그게 저도 되게 행복해요.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갑네요. 대표님 그래도 있는 집에서 컸는데 되게 소박하게 시작하셨네요. 저랑 비슷하게. 왜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려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내가 이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 팔아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정수기를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카드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카드 가입시키고 그리고 또 보험도 많았어요. 맞아요. 보험도 많이 하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 딱 얘기했어. 그래도 제일 비싼 건 부동산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빌딩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동산으로 뛰어든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빌딩으로
첫 입문했고 지금까지 한 음. 20년 동안 한 길만 파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그때 대표님이 벤처했으면 저랑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아닌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그 유튜브 첫 촬영에 또 첫 번째 출연자로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느낌은 어떠셨어요? 편하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네요, 준비하셨어. 저 네, 오늘도 제가 또 한 번 봤을 몇 번 때. 읽고 왔습니다. 아, 제가 잘하셨어요. 만든 매뉴얼을 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뭐 따로 개인적으로 다시 술자리에서 마무리 이야기 나누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